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나왔죠. 앞서 방송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좀 한 걸 들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발표한다던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했습니다. 미국 외에서 제조된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언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는 내지르기만 하고 그 속에 디테일은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관세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넘버원 수출품이고 그리고 우리 수출의 거의 뭐 4분의 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 무역 수지의 상당 부분이 또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 미국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별로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량의 뭐 한 7%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도체 칩에만 뭐 관세를 100% 부과한다 그러면 견딜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중국이나 뭐 홍콩 이런 쪽 이제 베트남 이런 아시아 생산 거점을 통해서 이제 완제품 상태로 아니면 반조립 상태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 관세율을 매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원가율대로 매긴다 그러면 타격이 크죠. 네. 왜냐면 만약에 중국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국 관세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핫한 HBM 같은 경우도 대만 TSMC를 통해서 대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향후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최국 대우를 해주겠다. 지금 이제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팹을 깔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할 계획이 있는 곳에는 이제 빼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또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 되는지 그냥 우리 투자 계획만 발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것만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하고 다시 이야기해 이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표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트럼프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대비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던지면 그 어떻게 돼요? 이제 충격과 공포가 오잖아.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트럼프한테 그러면 트럼프나 밑에 이제 베센트나 아니면 로트닝한테 가서 이 진위가 뭐예요? 디테일한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알아서 해와. 아예 알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 다음으로 큰 이제 대미 수출 품목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매우 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타격이 얼마나 클 거냐라는 거는 반도체 칩에만 매기는 거냐 아니면 모듈에도 매기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뭐 SSD 같은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반도체 또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매기는 거냐 아니면 완제품 조립 상태로 PC나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도 자 그 요율대로 매기는 거냐 아니면 그 전체 그 BOM이라고 하는 전체 코스트에서 반도체 비중만 따로 떼서 매기는 거냐 디테일이 없어. 그러면 국내 쪽에서도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연쇄적인 그런 뭔가 충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뭔가 윤곽이 나와야지 이제 기업들도 투자에 대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한국이 일정 부분 최혜국 대우를 받아왔었고 근데 15%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 일괄부가가 현실화가 되면은 기존의 한미 체계는 무력화되는 건지 혹시나 예외 조항이 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일단 그 말의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톤으로 보면 한국은 일단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굉장히 흡족한 만한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3,500억 달러를 이제 그 투자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마스카라고 하잖아요. 또 조선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자도 삼성전자는 또 엄청난 규모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후공정 패키징 라인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 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플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트럼프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이게 좀 뭉개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00억 달러 투자 이야기를 했고 향후 4년 동안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엄청난 규모죠. 6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뭐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이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다가 이번에 이제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차기 모델을 이제 맡기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랑 TSMC가 사실 미국의 공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미국에서 제조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또 반대로 미국에 아직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랑은 좀 격차가 더 커질 수는 있겠네요. 당장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독이든 축배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일단 이제 TSMC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율도 빨리 잡았고 네. 고객 유치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죠. 네. 작년에 6천억 네네. 네, 6천억 넘게 적자를 냈거든요. 그리고 올해 아마 가동률이 더 올라갈 거니까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 단가가 50% 60%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칩스법을 하기로 한 건데. 아, 그럼 TSMC한테는 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일단은 테일러 팹을 투자를 한 거니까 여기에다 이제 고객을 일단은 세팅을 하고 이제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파운드리라는 게 원래 메모리하고 좀 달라요. 네. 메모리는 미리 깔아서 만들어 놓고 팔면 되는데 파운드리는 일단 고객 먼저 받아 놓고 이제 약속을 받고 그다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동안의 걱정은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뭐 이익을 내라 이게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가동률부터 좀 올려서 네. 적자를 낮춰라 이게 이제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텔러팹에 이제 고객들이 계속해서 착착착 들어온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이번에 그 애플의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 라인은 텔러팹보다는 그 원래 그 전에 있던 그 오스틴 팹이거든요. 오스틴 팹의 S1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구형 라인이에요. 예전에 애플 AP를 생산하던 라인인데 이게 아마 20나노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CIS는 첨단 공정이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저기 CIS 그거를 생산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테슬라 삼성 파운드리 패키지 딜에 대해서도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후속 고객 유치로 이제 애플의 CIS 가능성이 있다. 내년 모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제가 그동안에는 이게 전면 카메라인지 후면 광각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전면에 들어가는 CIS랑 후면에 들어가는 게 단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스틴 팹을 뭔가 갈아서 이렇게 셋업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후면인가요? 네, 웨이퍼 1만 장 정도로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후면 같아요. 그래서 4,800만 화소짜리 CIS인데 요거를 이제 3층 적층 웨이퍼 3개를 웨이퍼 2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광각 카메라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좀 관세 면제 혜택도 많이 받고 괜찮겠네요? 아예 면제해 줄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가. 제 생각으로는 네. 일단 100% 관세를 때렸으니까 네. 한국 말 잘 들으니까 아마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아마 추가로 좀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좀 한 줄 요약을 해주신다면? 한 줄 평가라든지. 어쨌든 선방했다 한국은. 네, 선방했고 이게 상대적 그러니까 사실 없던 관세를 내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뭐 저기 2,000원씩 내는데 우리는 1,500원 내면 괜찮은 거죠. 또 반도체 업계도 하나의 굵직한 뉴스 나왔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 생산한다. 그러면은 테슬라 수주 주목받고 있고 애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삼성? 삼성 파운드리는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아이디어를 하반기는 HBM 쪽 보지 말고 오히려 파운드리 쪽 밸류 체인을 봐라.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보다는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오늘 움직이는 주식들이 LB 세미콘이나 두산 테스나 같은 오사드 업체들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현지화가 돼 있던 코미코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밸류 체인들을 봐야 하는 시점일까요? 네,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애플에서 끝날 게 아닙니다. 예, 후속 빅테크들이 또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당장 파운드에서 돈을 얼마 벌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사실 그걸 기대하는 투자자도 없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가 당장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분기에 2조 5천억씩 적자를 내던 애가 적자 규모가 2분기에는 절반으로 줄고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게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럼 TSMC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입지가 좀 흔들리는 건가요? 일단 CIS는 TSMC한테서 뺏어온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원래는 소니라는 일본 회사가 거의 10년 동안 독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애플도 소니한테만 100% 받다가 한 2022년, 23년 그때 이제 코로나 그때 팬데믹 때 쇼티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니의 CIS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애플 아이폰이 좀 이제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계속해서 타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 인사에서 비메모리 쪽 거의 다 싹 깔렸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거든요. 그분이 살아남은 게 이거 애플 프로젝트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맥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또
생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소니가 미국 팹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삼성 쪽으로 이제 겸사겸사. 겸사겸사. 네. 근데 어쨌든 삼성이 여전히 2분기에서는 파운드리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는데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적자 폭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갤럭시 S26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600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일단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S25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죠.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없으니까 파운드리에 물량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적자가 커진 거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러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왜 올라갔냐? 1분기가 아마 60%대 가동률에서 2분기가 70% 후반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G 플립 시리즈에 AP가 들어갔잖아요. 엑시노스 2500이.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니까 적자가 반토막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엑시노스 2600은 올 하반기부터 생산하겠죠. 내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 완제품을 조립하면 부품은 그 전에 한 3개월 전에 선행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산량이 왕창 늘어야겠죠. 그걸 이제 봐야겠죠. 그럼 그거 말고도 테슬라랑 애플 수주가 실적에 언제부터 반영되는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것도 3분기에는 요거는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아이폰 지금 내년 모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년 모델이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일본 뭐 CIS 매출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상반기부터? 네네. 테슬라는 2027년, 28년 정도 돼야지 매출이 나와요.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은 이제 어쨌든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도 되레 주가는 조금 부진하거든요. 이게 삼성의 주목도가 쏠린 탓일까요? 아니면 하이닉스에 대한 그 HBM의 기대감이 약간은 다소 좀 소강이 된 걸까요? 일단 두 가지 다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가 내년 HBM 공급 계약에 대한 물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두 달 전에 돼야 되는 게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슈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이슈를 제기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있던 수급들이 삼성 쪽으로 갈 만한 요인이 생긴 게 그동안은 삼성은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테슬라 딜 이후로 모멘텀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주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을 거고요. 삼성이 엔비디아향 HBM4 샘플 마지막 물량 생산 돌입했다는 썰, 퀄 테스트 뭐 통과했다 이런 거 많이 돌았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엔비디아의 블러핑이라는 소문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러핑이다. 그렇죠.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동안에는 독점적인 위치였는데 이제 마이크론도 잘하고 삼성도 이제 좀 쓸만해. 자꾸 이렇게 해야지 불안하니까 깎아주려고 하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저 보니까 도저히 얘들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깎아줘가지고 별로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버텨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잡았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리고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테이프를 끊어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이제 깃발 들고 가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손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안심하고 이제 고객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태핑한다라는 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간보기 해보는 거 그 정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혹은 삼성이 좀 노리고 있는 기업이 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구글이 제일 아쉽죠. 이제 구글의 TPU라는 거는 그 서버에 쓰는 칩이거든요. 서버에 쓰는 ASIC 칩인데 구글 TPU는 굉장히 쓸만해요. ASIC 중에서도. 빅테크들의 ASIC 중에서도 굉장히 쓸만한 칩인데 삼성이 구글 칩을 그동안 만들긴 했거든요. 파운드리에서. 근데 요거는 서버용 칩은 아니고 구글의 픽셀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글 브랜드로 나오는 폰이 있는데 그 픽셀폰의 두뇌 칩이 G1, G2, 그러니까 G3, G4까지 나오는데 G3까지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다가 G4부터는 TSMC로 갔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4나노, 5나노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버렸는데 일단은 픽셀폰의 AP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TPU로 넘어가는 계획이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도 잡고 HBM까지 잡으면은 삼성은 어쨌든 날개를 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HBM에 대한 전망도 이전보다는 조금 밝은 상황인가요? 참 공교롭게도 그 HBM에 대한 전망은 이거 별개로 저는 생각해요. HBM에 대한 이슈는 결국 원C D램
그러니까 디램 납장 자체에 대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랑 또 삼성의 애플 칩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수혜주로 볼 만한 종목들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두산 테스나라는 오삿 업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계속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LB 세미콘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 오삿 업체인데 네. 좀 이제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그 거점 있는 코미코. 이제 코미코가 TSMC도 들어가고요. 네. 삼성 파운드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방으로 수혜를 보는 건데. 네. 그리고 인텔에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동안 미국 사업장이 계속해서 적자 덩어리였는데 네. 이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되는 거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나 KLA 같은 회사들도 이제 수혜를 보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약간 주목하는 게 오삿 업체.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오삿 업체가 대만의 ASE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2등이 엠코 테크놀로지인데 엠코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한국 회사였어요. 옛날 아남 반도체였는데 네. IMF 때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세계 2위 오삿 업체고 지금 그러면 테일러 팹에서 전공정으로 뭔가 웨이퍼를 만들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TSMC가 웨이퍼 만들면 후공정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네. 후공정을 담당해줄 업체가 없으니까 엠코가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이제 지금 판단이 좀 쉽지 않은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하신 투자자분들한테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쏟아지는 소식들과 함께 좀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8, 9월은 조심하되 이런 재료에는 좀 이제 이슈성으로 좀 대응하자. 약간 제가 뭐 단타하자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로 대응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 특히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 중심으로는 약간 좀 깔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속 재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런데 이제 네. 지금은 시장이니만큼 네. 그러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